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조계종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의 사찰 법회 시 실내외 인원 제한과 대면 모임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나눔의 집이 민간 합동조사단의 최근 발표가 왜곡됐다며 반박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에 연간 8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미숙의 책임은 통감한다면서 대대적인 혁신도 밝혔습니다. 대행 스님의 뒤를 이어 한마음 선언을 이끌었던 혜원 스님의 3주기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도심 포교 도량의 발돋움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해외 지원을 설립해 국제 선언으로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외쳤던 순국 선열들의 염원이 사찰을 장식했습니다. 웅장한 하모니의 독립정신은 자부심과 용기의 메시지로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독립과 평화의 울림이 가득했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대중의 정신건강은 사회적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치유의 해법을 명상에서 찾았습니다. 해거스님 등 명상의 대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조선시대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했던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오는 20일 입제합니다. 600년 역사의 국행수륙제는 코로나와 수해 피해를 극복하는 치유의 장으로 기대됩니다. 의료진과 지역사회의 자비 실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조계종이 법회 동참 인원을 제한하는 등 전국 사찰에 다시 한번 코로나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조계종이 오는 30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 지역 사찰에서 초하루 법회와 백중기도 등 법회 봉행 시 동참 인원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내로 제한하고 합창단 등 대면 모임은 일시적으로 중단하길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방역 강화와 선제적 예방에 만전을 당부하며 이외 지역 사찰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공용 물품 사용 자제 등 종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길 당부했습니다. 나눔의 집 이사진이 운영 미숙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대적인 운영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할머니 한 분에 연간 8천만 원을 지원해왔다며 후원금과 정서적 학대 등 7개 부문에 걸쳐 민간 합동조사단의 최근 발표가 왜곡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눔의 집 이사진이 어제 입장문을 통해 운영 미숙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대적인 운영 혁신을 단행하겠다며 국민의 참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사진은 일부 직원이 운영 미숙에 따른 법령 위반을 빌미로 과도한 직급과 호봉 승급은 물론 인사권과 운영권까지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제안서를 보내왔다며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세 차례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사직 처리하고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며 유례없는 민간합동조사단 구성과 편협한 조사를 우려했습니다. 이사진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 귀담아 들을 부분은 겸허히 경청하겠지만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먼저 할머니 한 분에 연간 8천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후원금 사용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설에 지원된 국도 시비가 3억 1천만 원이고 간병인에 직접 입금되는 간병비가 7,200만 원이며 법인을 통한 시설 전입 후원금이 6,400만 원, 직접 입금되는 후원금이 5천만 원으로 총 4억 9,600만 원에 달한다며 간병비와 지원비 등을 환산하면 한 분당 8,200만 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 법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설 계좌로 입금되는 후원금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법인 후원금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사단이 법인을 통한 시설 전출 후원금 총액만 발표하고 시설로 직접 입금되는 후원금과 할머니 지정 후원금, 생계비를 비롯해 역사관 건축비와 운영에 사용되는 후원금은 누락해 마치 법인이 요양원이나 인권센터 건축비로 후원금을 비축한 것처럼 단정하듯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간병인과 할머니는 물론 가족들도 학대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데도 특정할 수 없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오히려 음지에서 묵묵히 할머니를 보살펴온 간병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닌지 다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사단이 지적한 인터뷰에 대해서도 일부 직원의 잘못된 정보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데 대해 할머니가 직접 해명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요청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지정기념물로 등록돼 관리돼야 하는 3천여 점의 할머니 유품은 역사관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고유 업무로 수행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며 직무상 의무 위반과 태만을 지적받고도 책임을 운영진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불법 녹음 사례 발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자신들의 동조하지 않는 간병인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하고 겁박까지 일삼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간병인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제3자가 자신에게 한 말을 녹음한 것으로 조사단 항의에 곧바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매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3.1절과 8.15 기림행사, 후원자의 날 등 행사 시 교통 혼잡과 노상 주차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해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했으며 임야는 임종전 유언으로 나눔의 집에 묻어달라는 할머니들의 유언에 따라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후세에 알릴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사실과 다른 발표 내용을 정정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심각한 범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고 법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절차상 부적절함은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며 미숙한 운영으로 국민의 실망을 드린 데 다시 한번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할머니들의 명예가 최대한 보장되고 세계적인 역사 교육의 장이 되도록 운영 혁신을 단행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한마음선언 안양본원에서 전주지 해원스님 추모다래제가 봉행됐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방침에 따라 축소된 규모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한마음선언 안양본원에 대중스님들과 임원급 신도들만 자리한 가운데 해원스님 입적 3주기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해원스님은 1992년부터 2017년까지 한마음선언 본원 주지 소임을 맡아 대행스님의 뜻을 이어 한마음선언이 도심 포교도량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한마음선언은 전국 주요 도시에 지원을 설립하고 미국, 독일, 태국 등 해외 지원도 생겨 전 세계적인 교류 활동이 가능한 선언으로 성장했습니다. 추모 다래제에 참석한 신도 임원들은 스님의 생전 영상을 보고 해원스님을 추억하며 유지를 이어 한마음선언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옛날 그 처음 주지 스님 만나서 했던 그런 기억이 다 나면서 제가 주지 스님한테 꾸지람도 많이 들었는데 그 후에는 정말 또 사랑도 많이 받았거든. 항상 계실 땐 잘 모르다가 부모님도 그렇지만 가신 다음에 더 많이 좀 더 잘했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3주기 추모제를 했습니다. 이날 추모다래제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진행됐습니다. 전원 마스크 착용뿐 아니라 법당별 최대 수용 인원을 낮춰 거리를 멀리 두고 법회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대중스님들을 제외한 일반 신도들에 한해서는 임원진만 참석하도록 하고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했습니다.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스님은 해원스님의 역할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각 소임 스님들과 함께 한마음선언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희가 참 주지스님이랑 살아오면서 스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제 소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기에 저희는 호랑이처럼 굴진 않아도 된다 싶습니다. 대행스님의 법이 허공에 가득하고 그 묘한 향이 세상에 퍼지며 많은 주인공들을 발굴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맞상좌로서 선언에 필요한 일들을 묵묵히 지원해온 해원스님을 후학들은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담은 음악회가 평택 수도사에서 열렸습니다.
성악과 국악, 퓨전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며 평화를 향한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나라님의 병정되게 소원입니다. 치욕의 역사인 일제강점기, 오직 조국 독립을 외쳤던 순국 선열들의 염원이 사찰을 장식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인 불살생과 자타부리 사상이 빛을 발하고 성악가들의 웅장한 하모니 속에 공연장 분위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평택 수도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음악회, 안중근 평화의 울림 현장,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와 그림책 음악여행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친일 청산과 바이러스 극복 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습니다. 또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이 상세히 소개된 가운데 연기와 노래 등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문화 공연이 펼쳐지며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일제에 신음하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민중들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그런 의사였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산사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행사는 평화를 꿈꿨던 선조들의 간절함을 기반으로 성악과 국악, 퓨전 음악 등이 조화를 이루며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국권 회복을 향한 안중근 의사의 맹세가 담긴 장부가를 비롯해 수달의 역사와 항일 투쟁으로 이어지는 독립군가 등 자부심과 용기의 메시지가 스며든 웅장한 음악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일제 치하의 현장을 옮겨놓은 듯한 상황극과 친일 청산을 위해 바로잡아야 할 사실 등이 노래와 함께 소개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많은 걱정이 있으신 주민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나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마음을 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해서 독립과 평화의 울림이 사찰을 장엄한 가운데 통일을 염원하는 각종 현대음악이 귀를 즐겁게 했고 코로나19 위기 속 지역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전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중의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명상지도자협회와 명상심리상담학회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데요.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물질적 풍요 속 정신적 빈곤을 호소하는 대한민국.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필수 과제로 꼽힙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다음 달 2일부터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제8회를 맞이하는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는 약 3개월 과정이며 수요일 기초반과 토요일 심화반, 인터넷 과정이 마련됩니다. 오프라인 수업은 오후 2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불교상담개발원과 모구선원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대종사를 비롯해 자비명상 대표 마가스님, 행불선원장 월호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스님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이라든가 또 스트레스가 많아요. 위축된 마음을 확장하고 치유하는데 명상협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 전문 지도사를 양성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명상아카데미는 조계종 교육원 인증을 받아 스님이 수료하면 연수 점수 30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은 각 과정별로 50명을 모집하며 인터넷 과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과정의 경우 매 강의에 과제를 부여해 오프라인 수업과 비슷한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한편 인경 스님이 학회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차기 회장으로 이필원 동국대 경주 캠퍼스 교수를 선출하면서 오는 10월 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명상과 마음치유를 주제로 기획 중인 학술대회에서는 불교 수행론과 심리적 측면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며 현대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심리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수행론 측면에서 한두 번 발표하시고요. 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논문이 또 한두 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임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조화롭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오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탐색해보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와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이번 행사들을 통해 고통의 원인과 본질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제가 여성불자들의 단체인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이 집중호우 피해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혜숙 불교여성개발원장 등은 어제 전법회관 6층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임원실에서 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에게 긴급재난기금 792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혜숙 원장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인 스님은 어려울 때 마음을 내줘서 감사하다며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복지재단은 14일 구례 지역 이재민 등에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천년고찰 강남 봉은사가 언택트 시대에 맞춰 디지털 템플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강남 봉은사는 어제 ICT 기업 더존 비즈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찰 전용 앱과 통합정보 시스템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작돼 신도 간의 소통과 사찰 관리, 전자결제 등 다양한 업무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공동 TF팀을 구성해 시스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겠다며 한국 불교의 혁신적인 디지털 환경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조선을 세운 태조 임금이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지낸 국가의식이었습니다. 진관사는 매년 국행수륙제를 통해 600년 넘는 전통을 잇고 평등과 화합의 가치를 실천해 오고 있는데요. 오는 22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진관사 국행수륙제의 막이 오릅니다. 자세한 소식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시대 왕실 주도로 거행됐던 진관사 국행수륙제. 단순 불교 행사가 아닌 600년 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무형유산입니다. 음악과 미술, 문화, 연극 등이 어우러진 불교 종합예술의 정수로 손꼽히며 지난 2013년 국가무형문화재 126호로 지정됐습니다.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극복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식을 행해서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륙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 진관사 국행수륙제 입제식이 진관사 경내에서 봉행됩니다. 진관사는 조선시대 국행수륙제의 전통을 복원하고 계승해 초제부터 칠제까지 77제 형식으로 49일 동안 진행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제를 지내고 회양하는 마지막 칠제는 10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낮제와 밤제로 나눠 열립니다. 낮제와 밤제로 나눠 지내는 건 조선시대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 2부 구성을 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제가 돌아가신 영가를 위한 제라면 밤제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공덕이 두루 미치기를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나홍화상께서는 어두운 세상, 밝은 세상의 큰 도량이며 티끌마다 세계마다 두루 미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도량에 참석만 하고 이 도량에 발만 들여놔도 공덕이 무량하다고 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가 진관사에 수륙사를 세우고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수륙제를 지냈습니다.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전쟁으로 목숨을 잃거나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단순 기도법회를 넘어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실천의 수륙제입니다. 진관사는 수륙제 기간 동안 코로나19는 물론 수해 피해 극복과 치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사찰 음식을 전달하고 지역의 소외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륙제는 저희들이 수륙제 지내는 동안에 코로나19연에서 너무 아주 애쓰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치유의 음식을 나눌 계획입니다. 부처님의 환희로운 법문을 듣고 종교를 초월해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과 평등의 축제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펼쳐집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조음법 풍경소리의 찬불과 열창대회가 개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예선은 동영상으로 심사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펼치는 향연, 찬불가 열창대회. 조음법 풍경소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매년 5월에서 6월에 개최하던 찬불가 열창대회가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불자들과 합창단들이 노래를 하고 싶다, 대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성원을 많이 보내와 열창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불교음악 활성화도 그렇고 불교 자체적으로 행사가 좀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여서 한번 좀 다 같이 노래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싶어요. 찬불가 열창대회. 그게 이번 2020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아래에서 예년과 같은 방식의 대회 운영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대한 지키는 찬불가 열창대회가 되기 위해 이번 대회는 대면을 최소화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또한 현장 심사가 이루어지는 본선도 한 팀당 관람객을 5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1m 이상 거리를 두고 착석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충실히 이행할 방침입니다. 예선 대회를 동영상으로 접수해서 동영상을 가지고 심사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면하는 이런 공연이나 여러 가지 행사가 좀 그래서 예년하고 똑같이 찬불가를 가지고 뽐내는 잔치인데 올해는 좀 다른 점, 특이한 점은 예선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영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대회는 찬불가를 사랑하는 불자는 모두 참여 가능하며 중창의 경우 12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상 한 팀에게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 한 팀에게 100만 원이 수여되며 우수상, 인기상, 장려상도 시상합니다. 이종만 대표는 비록 일정이 연기되고 코로나19로 참가 규모가 다소 줄어들 우려가 있지만 찬불가를 사랑하는 열정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찬불가 또 불교음악에 대한 열풍이 대단하세요, 사실. 그래서 합창단 수도 또 노예하시는 보살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불교음악 관련해서 애쓰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잔치마당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한 분이 되시던 10분이 되시던 뭐 그 이상 100분이 되시던 최대한대로 열심히 배려하고 준비하고 해서 좋은 잔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영상 심사로 진행되는 예선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며 심사 결과는 다음 달 11일 발표됩니다. 본선은 다음 달 25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 복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강미자 불자님께서 300만 원을, 이정희 불자님께서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박거운 불자님, 정경 불자님께서 각각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최희화 불자님께서 20만 원을, 조두영 불자님, 호환 불자님께서 각각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남길 불자님, 김미정 불자님, 김방주 불자님께서도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순주 불자님, 김영민 불자님께서도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해 복구 지원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같은 기본 수칙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